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월 22일. 이 날짜가 2는 그저 의미는 별로 안 좋은 날인데 2시 11분이에요, 여러분. 매도했다가 매수하나요? 2시 11분 신의 한 수 둘게요. 오늘 신의 한 수는 내가 뭐 맨날 누차 얘기하지만 시청자 3천이 넘어가면 날것으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분히 좀 갈게요. 요새 가끔 누가 그래요. 옛날 사진 쓰지 말고 지금 사진 쓰라고. 사진이 없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보면 내 눈이 여기 혹시 이통화도 PD 이종복이하고 방송 지금 몇 주째죠?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내 눈이 어떨 때는 작게 보이고 어떨 때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이 크게 보일 때는 밤을 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이 크게 보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의 핵심은 지난주까지 2분기 주도주 전략이 끝났는데 사실 오늘도 이거를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원래 내가 이거 3번 이상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원래가. 이거를 안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로 할까, 변곡점 마무리로 할까에 따라 또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돈 버는 쪽을 원합니까? 지키는 쪽을 원합니까? 이것도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내 방송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돈 버는 쪽을 원하겠죠? 한번 물어나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쪽의 방송이 좋아요? 안 깨지는 쪽의 방송이 좋아요? 돈 버는 쪽은 1, 안 깨지는 쪽은 2. 어렵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를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안 깨질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걸 우리가 변동성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채팅 그만하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섞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섞어서 얘기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기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이 바닥에 20년이고 이렇게 폭락장 진짜 수도 없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우긴다. 그러면 내 말이 맞아요. 100%. 근데 내가 우겨도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2명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갈게요. 나는 실전기법 108로 얘기할 거고요. 변곡점 마무리 전략을 얘기를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지만 운 좋게 지금 위치는 내용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아들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실전기법 108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잘 참고하세요. 우선 사람들 올 때까지는 좀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신의 한 수라는 방송 프로가 좀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은데 만약에 신의 한 수라는 방송 제목이 바뀌면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돈은 못 봅니다. 네, 누차 얘기하지만. 자, 실전기법 108로 얘기할 때 이제 거래소 코스닥의 지수 밴드 및 양 시장의 특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시장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변동성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소통을 할 때는 질문을 하면 좋은데 이제 집중을 하라고. 대신 시청자는 빨리 3,000명이 넘어가야 돼요.
거래소는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줄고 있음. 1번과 2번 중에 좋은 쪽이 어딘지 이거 모르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코스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주면 다른 업종 종목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 원래 나올 것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나옴으로 하고 있어요. 요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단기는 하락할 거라는 얘기한 거고 여기에 날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중기, 장기는 이게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의 어떤 수준 앤드 참여율 앤드 집중력에 따라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방송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기 이토마토 PD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방송할 필요는 없죠. 예. 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집신장수, 남학신장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변동성이 생길 때는 명확한 기준을 잡고 내가 단기적인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 거냐를 정해 놓으면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주식이라는 것은 1년 365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얘기도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빠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요. 주식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할 때 내려오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그 주식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를 저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기 투자가 명확한 사람, 내려가려고 하는 주식을 사서 내려갈 때 이거 어떻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장에서 방송용은 좀 그렇지만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쥐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지금은 여기서 얘기를 해줄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단기간에 이미 주식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주식이 많이 빠지면 단기적으로도 올라가고 중기적으로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나 중기나 지금 현재 위치는 매수하면은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단기나 중기나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이격이 떠 있거나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주식들은 지수가 올라가도 밀리는 주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밀리는 주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섹터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섹터가 반도체하고 전력설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반도체하고 전력설비가 어느 정도 밀려버리면 얘들이 2차 전지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들리느냐면 2차 전지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말이 들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말한 사람은 무슨 말이 먼저 나왔죠, 여러분? 말한 사람.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이토마토 PD. 밀리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기는 조종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기가 조종받는 그게 중기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명확히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게 바로 날것의 시황이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고 이게 바로 단기, 중기의 명확한 구분. 자, 그게 이 시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글자고 초성이 키역인 2만 몇천 원대 주식이 지금 당장 사도 좋고 밀렸을 때 물려도 수익 나고 지금 당장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댓글에 그거 뭐냐고 물어본 사람 되게 많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토마토 PD 기억해요? 기억하죠? 그거 요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날 산 사람은 손실이죠. 근데 말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물려도 수익 난다고 그랬죠. 그럼 밀릴 확률이 있으니까 물려도 수익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로 양시장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주면 다른 업종, 다른 종목이 반등이 강하게 나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하고 정반대의 얘기가 4월 초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이들 주식이 워낙 강해서 2차 전지는 덤탱이 쓴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일일이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걸 찾으면서 얘기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흐름이 끊기거든요. 분명히 그냥 신의 한 수로 찾을게요, 여러분. 신의 한 수로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나온다. 4월 8일 날 보면 4월 8일 신의 한 수에서는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면서 2차 전지가 덤탱이 쓴다라고 하면서 날것의 시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4월 22일이에요. 4월 22일 방송은 정반대 얘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 바뀐 겁니까? 날것으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얘기한 겁니까? 물어나 봅시다. 여러분, 내가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너무 슈퍼컴퓨터만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송하는 사람 기분 좋고 방송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전기법 108 필살기로 현재 양시장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거래소는 변동성이 남아있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줄어있고 코스닥이 좋다는 얘기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다른 업종 대표주의 정반대 상황을 가지고 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 폭락할 때 종합지수 선물 348 부근에 왔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유튜브에 써준 글이거든요. 오늘 주식시장 급락에 관하여 오늘 급락은 넌센스. 자, 연준 의원들 얘기하고 기술적 저점권이나 내가 얘기하는 단기 저점은 348이고 여기에 왔다. 땡큐. 지수 반등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나스닥인데 안 놀래도 됩니다. 무서울 이유가 없다. 지금은 던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전지, 로봇, 제약, AI, 저평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되게 고마울 거고, 맞죠?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 던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던질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던졌더니 폭락하네 이라고 있을 거잖아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식 중에 집신장수하는 자식이 한 명이 있고 남학신장수하는 자식이 한 명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날이 맑기를 바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비가 오기를 바라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토마토 PD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죠? 실시간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남학신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비가 왔으면 좋겠고, 집신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날이 맑으면 좋겠죠. 그 부모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그게 변동성 장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숨어서 이런 글 안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내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왜? 나스닥이 폭락이 나왔으니까 다른 전체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그 반도체 밀리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나는 2차 전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2차 전지가 밀려가지고 이걸 알아야 돼요. 2차 전지가 밀려가지고 이종복 방송의 모든 거는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편을 들어줬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어제까지는 금요일까지는 2차 전지 빠진다고 쇼를 하고, 보이죠? 모두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맞죠? 반도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이제 나는 2차 전지 올라가는 걸 갖고 원래 여러분들한테 저 2차 전지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빠져나오든 아니면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쪽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여기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요거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이제 날 것으로 할 때가 됐네. 와, 3,000명 왔네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영상 안 뜨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추격 매수할까봐 안 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4월 3일 날은 이오테크닉스를 좋다라고 하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월 3일 이오테크닉스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월 15일 날은 이오테크닉스는 갖고 있으면 팔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이 바뀌었죠. 근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 겁니까? 추세의 위치에 따라 얘기한 겁니까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날짜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이 가격에 따라가면 100% 물린다라고 한 가격이에요. 4월 4일이에요. 자, 한미반도체 이격이 엄청나게 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지금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4월 5일이에요. 대부분 보면 따라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 4월 8일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큰 반도체 이격을 좁히거나 숨고르기 나와야 된다. 자, 4월 15일 일반적으로 고점권 반도체 관련주 10에서 15%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4월 16일 반도체 쪽 올라간 거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2차 전지는 세게 빠지는 게 없다. 이미 2차 전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4월 18일입니다. 그러더니 4월 19일 날 대놓고 얘기하면 다음 주에 100% 반등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등 안 나오면 내가 머리 받고 1시간 동안 방송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포스코로 갈게요. 4월 15일 저 시점에, 그러니까 반도체 이격 떠 있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시점에 만약에 시장이 지지권까지 왔다면 포스코 퓨처가 훨씬 더 좋았을 거고, 원래 이걸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아마 그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몰빵해도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4월 15일에는 시장이 지지권까지 왔다면이라는 조건부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난 김에
주식시장이 드디어 주식시장이 가격 조정 마무리권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밀리게 되면 348인데 이게 금요일 날 찍혔고요. 진짜 퍼펙트 맞죠? 이거 원래 이거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한 어떤 적중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월 15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력적이고 거래 터지면 바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로 얘기한 것도 맞아요. 주봉상 삼각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NG테크가 오늘 날아가지 않습니까? 요것이 그날 4월 첫째 주 미스터 진단 3,300명이 왔을 경우 유리기판 관련주가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건 유창호 앵커가 되게 아쉬워했었던 그 종목. 지금까지 이종복 전문가가 사람들 만들으라고 한 거 못 맞춘 적이 없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고 했던 그거를 내가 내 유튜브에 추천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CNG 하이테크예요. 이거 초대박 난 거 맞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2의 YC캠. 그러니까 매수는 13,000원 초반권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면 주봉상 손실 리스크는 손실 볼 폭은 10% 내외. 먹을 폭은 대박, 이런 식으로 얘기한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원래 덜 올라가거나 지지권에 있는 주식은 올라갈 폭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종합이 10% 하락하면 주식은 평균 30%에서 35% 밀리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수가 381에서 348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날 것으로 그대로 계산해서 얘기를 하면 381 빼기 348은 나누기 381은 지수가 8.6%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8.6 곱하기 3을 하면 25%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고점 대비예요, 여러분. 고점 대비 25% 빠지면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신의 한 수급으로 진짜 신적인 존재면 2배거든요. 8.6 곱하기 2 하면 17% 정도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이 밀렸으면 그 주식은 신의 도움을 받은 주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변동성이 생길 때는 저게 일반적인 거니까, 만약에 계좌 손실이 났거나 이래갖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크게 빠졌다, 더 크게 손실을 봤다. 그러면 여기를 합리적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십몇 프로 정도 하락한 것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부하 내동을 하면 그게 뇌동매매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날 것으로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밀려서 한 20% 밀린 주식들은 100% 장담컨대 절반 이상 손실 만회할 수 있게끔 시장 움직일 거예요. 거기서 잘하세요. 그리고 이거 틀리면 내가 머리 받고 방송합니다. 그럼 맞으면 어떡할 건데? 그게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이고 분기 초 조정 마무리권에서 나오는 특징이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진짜 날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 종목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 미스터 진단이 그게 압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변곡점에서 지수 방어의 역할이 나오거나 아니면 변곡점에서 안정적인 시장이 나와야 될 때마다 하는 게
2차 전지가 시장의 키를 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번이 세 번째지 않습니까? 이것도 2번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의미가 강력하다. 2차 전지가. 왜냐하면 반도체가 순간적으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대신 여기도 하나를 얘기해주면 반도체는 지금이 가장 약한 쪽이나 시간이 지나면 기대 수익이 가장 클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오늘 이토마토 썸네일은 향후 기대 수익이 가장 큰 쪽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뭐가 움직임이 좋아요? 2차 전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2차 전지가 좋다는 얘기고 중기적으로는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냐 중기냐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날것의 진짜 시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기와 중기를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글 쓰는 자 분명히 나옵니다. 함부로 쓰지 말고 최소한 VOD 5개를 확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2차 전지 갈게요. 2차 전지는 위치별로 대부분의 종목이 낙폭과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 쪽에 매수세가 들어갈 때 저해 요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저해 요인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 2차 전지가 조금 더 잘 가려면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게요. 나는 테슬라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아니다? 이토마토 PD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토마토 PD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에요. 나는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등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반등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 다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등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욕 포대기로 얻어먹겠죠? 내가 굳이 그렇게 욕 포대기로 얻어먹을 얘기를 왜 하느냐? 나는 실시간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최선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욕을 포대기로 얻어먹을 걸 감수하고 2차 전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우겨대줬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기립박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왜 반도체 빠지는 걸 갖고 또 뭐라 그래? 반도체 밀려야 된다고 지금 1주째 지금 반도체 밀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반등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도체는 밀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밀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 밀리는 게 기회고 이 밀리는 타이밍에 반도체를 잘 잡아놓으면 2차 전지보다 수익이 어떨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봅시다, 이토마토 PD. 이 밀리는 타이밍에 반도체를 잘 잡아놓으면은 2차 전지보다 수익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더 클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밀리는 타이밍에 잡아놓으면 2차 전지보다 수익이 더 클 거라고 얘기해주면 밀리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점에 물린 사람은 어차피 밀리면 올라갈 거니까 올라올 때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날것의 시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정제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의 중심에는 2차 전지, 자동차, 금융주들이 반등의 선봉에 서고 있고 단기간에 고점에 있는 반도체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저평가 밸류나 이쪽 낙폭과대 종목들은 반등이 이어질 수 있고요. 반도체 쪽 밀리는 것은 추가 조정 가능하나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지금 아까처럼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후자 쪽으로 얘기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가 내가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어도 그 뜻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가보면 되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제약주 코멘트 드려볼게요. 제약은 2차 전지와 유사하나 추세는 제약이 더 좋음. 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2차 전지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2차 전지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제약주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나 봅시다. 지금 얘기만 갖고 얘기하면. 이건 제약주가 추세가 더 좋다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약주를 사면 2차 전지만큼의 수익 안 나와요. 이게 장점과 단점. 무슨 말이냐면은 제약주는 추세는 양호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넘어가 버리면 제약주는 가다가 말 거예요, 아마. 왜? 제약주는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약주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으냐? 2차 전지가 더 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약주를 사야 되니까 제약주는 최대한으로 저점 매수하되 시가총액이 조금 약한 쪽,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쪽이 훨씬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42분이니까 자, 반도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가장 약한 쪽이나 시간이 지나면 기대 수익이 가장 클 거라고 했으니까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르시면 되고 로봇, 공장 자동화, AI, 클라우드인데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얘기한 거가 또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나는 내 뜻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장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미국은 저 클라우드형의 주식이 반도체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도 AI나 챗 GPT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이 원래는 잘 가야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은 나만 똑똑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쪽이 올 1분기에 너무 크게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을 유심히 관심 갖는 분들이 오히려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변동성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저기 하려면 오히려 저쪽의 주식을 슬쩍 매수해서 조용히 가는 게 투자 수익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거래량이라는 거, 기술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늘어날 때 그게 확실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 쪽은 반도체와 유사하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전력설비 쪽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전력설비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력설비도 저점 매수를 잘하면 아마도 기대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전력설비를 어떻게 표현했죠, 여러분? 나 이종복은 이 전력설비가 반도체와 유사하지만 나는 안 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나의 날것의 가치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디를 권하냐? 나는 반도체를 권하는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반도체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 조정받으면 반도체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로봇하고 이쪽이 오히려 잘 갔어야 되는데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합쳐도 하나, 둘, 셋, 넷, 5개 섹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은 권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의 빈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어텐션.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글 몇 자 적어 놓고 지금 신의 한수 출발부터 45분 동안 한화 이글스가 자꾸 요새 흘러내려가는데도 물 한 잔 먹지 않고 날것으로 방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물 한 잔 먹어도 되죠? 예, 여기서 원래 한 물 먹는데 20분 걸리고, 여러분 물 먹다 말고 시간 지났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여러분들 또 3,000명 넘겨놓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또 물 먹다가 시간 지나면 또
채팅창 아주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물 한 잔 더 먹고. 한화 이글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삼성 라이온즈 팬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할 수 있지만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화 이글스 팬으로는 그 NC 다이노스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질 때 보면 1대0으로 졌죠. 그리고 뒤집을 수 있는 찬스 되게 많았죠. NC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심지어는 기아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만약에 우리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점수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이죠. 그건 한화 이글스 팬 입장에서 가정법이지 않습니까? 기아 타이거즈 입장이나 삼성 라이온즈 팬 입장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나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그 위기를 벗어난 거잖아요.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거기서 점수를 냈으면 그건 한화 이글스 입장.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그걸 막았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주식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서 팔았으면, 저기서 샀으면 그건 결과론이고 그건 하등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나간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저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 보세요. 유한양행도 75,000원까지 올라갔다 밀리고 있구만. 이게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지지에서 사면 손실나도 본전에서 팔 수 있거나 먹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포스코로 가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가 아직도 거래가 실리지는 않거든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 현재 시점에서는 포스코 퓨처는 거래량이 늘지 않고 기술적 반등 수준에 가봤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6만 원에서 26만 2천 원을 못 넘어가고 빌빌빌빌 거래해야 되는데 저걸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넘어간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넘어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처음에 밀려 내려올 때는 부딪힌 거고 지금은 추가 하락을 하면서 60일선의 단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60일선이 밑으로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는 기존의 어떤 포스코 퓨처의 그림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 어디에 위치와 유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를 만약에 포스코 퓨처의 매수가가 33만 원 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의 포스코 퓨처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건이 붙으면 더 세게 갈 수 있는데 조건이 붙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기술적으로라도 29만 원대에서 여기가 30만 2천 원이고 이탈된 저점이 31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는 단기 중기적으로 29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최근래 얘가 그 가격을 깬 이래로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거나 이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포스코 퓨처가 잘 가는지를 봐면서 2차 전지를 보면 되고 이 포스코 퓨처가 내가 이야기한 곳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오늘 못 가거나 오늘 약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하고는 약간의 탄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퓨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기술적으로라도 25만 원대는 넘어갈 건 자명하고 문제는 이제 이것은 조건부로 26만 원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26만 원대를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 이종복 말의 중요성. 얘가 26, 목 아프다. 와, 이게 진짜 오늘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내일 야간 방송 추천주 진짜 많다라고 하면서 막 이런 거 슬쩍슬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떤 사람이 포스코 퓨처 손실 중이라 추가 매수가 답이네요라고 한 사람, 추가 매수 안 해도 31만 원에서 33만 원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추가 매수가 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드디어 포스코 퓨처가 올라가려나 보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말한 사람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되게 중시 여기죠.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나는 원래 저런 채팅을 원래 안 보는 게 좋은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는 포스코 퓨처 단가가 높아요 또 이러죠. 그건 그쪽이 잘못 산 거고 그런 거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자, 에코프로 갈게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은 26만 원대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종목은 말의 중요성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식이 26만 원대까지 올라갈 확률이 없어 보이면 지금과 같은 말을 안 해요. 1차적으로. 자, 2차적으로 이 주식이 26만 원대로 왔을 때 거래가 터져야 이걸 뚫고 가는 거고, 그때의 거래가 만약에 얘가 26만 원대로 왔는데도 거래가 안 터지면 거기가 단기 저항.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LNF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LNF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밀릴 때 오히려 하루 이틀 움직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적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주식은 이게 벌써 붙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쪽에는 LNF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서 원래는 설명을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LNF가 만약에 아까 에코프로와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LNF가 이걸 뚫고 간다. 그러면 2차전지는 거의 모든 주식이 아마 다 올라갈 거예요, 아마.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면. 왜냐면은 얘는 이미 들빠져갖고 저항이 가까운데 이걸 뚫고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사실은 포스코 퓨처하고 에코프로 BM보다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LNF의 역할이 중요해요. LNF. 그래서 어쨌든 LNF도 17만원 돌파 여부에 이건 반드시 거래량 증가 여부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고요. 이 주식은 만약에 거래가 안 늘어나고 2차 전지가 빌빌빌빌 거리면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이쪽으로 눌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얘는 14만 6천 원에서 14만 2천 원을 안 깨면 나중에는 얘가 더 좋아지는 거고요. LNF라는 주식의 어떤 기준을 꼭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얘기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가 이제 아까 에코프로 BM보다는 얘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여기라고 하면은 12만 원에서 12만 몇천 원이거든요. 이거 내가 지난번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분이 12만 4천 원에 매수해서 물렸나 이거 물어봤을 때 YOU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밀리면 무조건 매수, 추가 매수 더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나요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노 신소재가 요 자리를 뚫으면 얘는 단독으로 움직임이 좋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넷 중에 가장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건 포스코 퓨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대 수익이나 뭐로 봤을 때 말한 사람이 긍정으로 얘기한 건 어떤 주식일까요, 여러분? 이토마토 PD 한번 맞춰보세요. 에코프로 BM이다, LNF다, 나노신소재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세 개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도 몰라요. 어떤 주식을 긍정으로 본 거예요, 말한 사람은? 그렇죠. 나노신소재예요. 말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내 입으로 나노신소재를 더 긍정으로 얘기했다라고 해도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LNF를 더 좋게 얘기했어, 우긴다니까. 그건 그쪽이 잘못 알아들은 거라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대주전자입니다. 대주전자는 모든 이평선을 지금 뚫었죠, 여러분.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대주 전자재료, 이 세 종목의 흐름이 돈을 벌 때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좋게 끌어줄 수 있는 그 주식은 현재 시점에서는 LNF고, 이 LNF가 17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요. 16만 6천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조정을 받지 않고 16만 6천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은 다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은 조금 얘는 들 빠졌잖아요. 그죠? 들 빠졌고 이미 이 주식은 정통성이 있는 주식이고 시가총액 1등 주식이니까 LNF는 천천히 느긋하게, 에코프로 BM은 천천히 느긋하게 여기서 뚫고 가도 좋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살짝 되밀리고 20일, 60일을 좀 밑으로 깔은 다음에 여기와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치고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그래서 가장 길게 봐야 되는 쪽으로다가 얘기할 때는 에코프로 BM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2차 전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반도체도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오테크닉스를 갖고 얘기할게요. 이거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오테크닉스는 25만원 위에 있을 때가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거지, 얘가 21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언저리에 오면 이거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예요, 여러분. 이건 내 의견이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겠죠. 대신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막 사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라는 얘기요. 이런 주식은 절대 외봉으로 안 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잘못해갖고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했던 지점에 샀다 칩시다. 그럼 지금 손실 중이잖아요. 이거 던질 거예요? 나는 지금 더 살 수 있다라는 의견 줬죠. 그럼 고마워해야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맞고 틀리고 볼까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한 걸 반성하세요. 반도체는 고점에서 매수한 걸 반성하는 거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반도체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거,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 주식을 우에서 잘못 잡아버리니까 남 탓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도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반도체는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조종을 받아버리면.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뉴로메카, 로보티즈 같은 주식들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셔서 내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은 가격 조정 마무리권에서 반등이 이어지는 거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지난주 미스터 진단을 보시고, 지금까지 대응이 잘 된 여러분, 여기는 기회가 맞는데 100% 맞는 얘기고, 여기서 어떤 주식이든 이종복이가 이야기한 뒤에 10% 이상 추가 하락할지 10% 이상 올라갈지 결과 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이 얘기 하겠어요. 다만 움직임이 양호하다고 막 따라다니거나 이러지 말고,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여러분? 현금을 챙기셔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는 야간 강연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방송이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는 실익적으로 이득이 많이 갈 거예요 라는 얘기하고, 안경 한번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하면 끝입니다.